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올해도 이제 딱 10일 12월에 31일까지 있으니까 10일 남았네요. 정말 한 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정말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주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껴있으니까 사거래일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날은 또 폐장이기 때문에 2거래일 이제 도합 6거래일 남은 국내 증시의 2025년도 장세인데 사실 뭐 올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넘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합산 시총이 100조 10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도 있었고 또 로봇주에서 또 대규모 템보 종목군들이 나온가 하면 참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끝도 갓도 없이 계속 피라미드로 좀 올려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그랬고 과거 같으면 이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박스권도 그려가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보이고 또 돌파하고 또 일정 부분 올랐다 박스권도 그리고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군들이 상승할 때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는 과거와 참 많이 달라졌던 흐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간에 종목군들을 다시 탄다라는 게 여간 쉬운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매매를 해보거나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참 쉬운 부분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로봇주 종목군들이 안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참 많았었죠. 특히나 이제 SPG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20%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자체도 경고를 맞고서 3일선, 5일선을 타고 끝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참 많았던 한 해의 주식시장이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만큼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자금도 많았는데 뭐 수익률 게임이 강하게 붙은 거였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도 많았었고 시장의 히어로 종목군들도 되게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다음 한 주 그리고 연말에 너무나 무리하지 마시고 뭐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결국 윈도우 드레싱을 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결국 많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도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내포하는 종목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밀렸던 종목군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 일련의 과정들이 부대한 이 시황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수급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연말의 시장이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쁠 건 없다. 나쁠 게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건 또한 없다. 대신 치열한 종목 장세와 화려한 흐름 속에서 수급에 의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종목을 줄일 필요도 없는 시장이다. 네, 종목을 줄일 필요도 없는 시장이다. 좋은 종목군들 그냥 가지고 계속 간다라는 전략으로 시장 보면 된다라고 시장을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 기간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엔캐리는 없었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나왔으며 미 증시는 반도체 및 AI가 폭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장의 결은 지금 화려한 종목 장세와 더불어 윈도우 드레싱 일뿐 강한 종목 그 외 제약바이오 로봇 일부 종목에서만 돈이 돈다. 그게 전부인 시장일 뿐이다. 돈 잘 벌거나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절대 안 움직이는 섹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수급이다. 당연히 수급이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쏠리는 거는 기준점만 잡고 트레이딩 하세요. 다 지금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싼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좋은 종목군들, 싼 종목군들 널려 있지만 당장 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하고 시장 전체 판이 움직이는 흐름은 지금 나오기보다는 연초에 흔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에 로봇주들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판이 뒤집히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그때 뭐가 움직였냐? 램보 로보틱스가 오늘 뛰면서 먼저 그때 종목군들이 움직였었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나오면서 적정 현금 비중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보고 국내 증시 금요일 마감, 그 다음에 월요일 관심 종목 정도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보면 다우는 빠졌고 S&P나 나스닥은 양반 흐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라클, 뭐 브로드컴 등등 최근에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올랐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는 목요일날 10%또 금요일날 7%가 올라오면서 이틀 동안 17% 18%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드디어 했다. 국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숏을 맞으면서 떨어졌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초에 숏 커버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은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뭐 코이브, 아이렌, 네비우스 등 AI 데이터 센터 임대 관련된 이 종목군이죠. 네오클라우드 쪽인데요.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 관련해서 24개의 빅테크 포함한 기업들이 참가했다라는 부분으로 질적 반등이 일어났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우주항공 쪽은 테마를 타버렸습니다. 미국도. 국내도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국내가 금요일날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돼요. 잘하면 네 프리장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일단은 해석을 하고 보고, 빠져도 이런 부분들이 반등은 주겠구나, 그냥 트레이딩 성격에서 좀 보는 거 정도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신시장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좋은 상황에서 마감되었는데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거는 차츰 이야기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환율은 안 떨어지는 상황이 좀 문제고요. 미국 엔케,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는 없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좋은 상태에서 마감되었고, 미국도 이것도 하나의 상승에 일조하는 부분이었겠다 정도 보여집니다. 자, 내용 보면 미증시 목요일 급락 이후 빠르게 하락 회복하면서 다시 나스닥은 21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정상 범주에 있다. 전 미증시의 하락을 이끌어 오던 오라클 브로드컴 이슈가 겹치며 정점은 오라클의 투자 회사 하나가 철회를 하면서 급락을 맞으면서 맞았는데, 이번에 미 정부의 국가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에 24개 빅테크 포함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다시금 시장이 들어올리며 올해 마지막 만기를 잘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오라클 관련해서는 계속 뭐 이슈는 계속돼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주민 반대에 이제 또 봉착해서 뭐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는지 어쩌는지 주말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반도체는 계속 좋은 것 같다.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 정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금요일날 신고가 쳤다는 점, 그리고 스페이스 X의 IPO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정부의 우주항공 투자 확대 계획들이 테마를 타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마감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다음 주 트럼프의 생물보안법 이제 최종 서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올해 미 증시는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장 초반 시가갭 이후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발표 오후에 3시에 PPT 공개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좀 기관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오후에 엔캐리 이슈가 소멸되자마자 돈을 퍼 되더니 첫가권에서 이제 마이너스 한 1,500억에서 샀으니까 한 1,7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더 끄집어 올리면서 일단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사면서 좀 금요일날 마감되었죠. 대신 삼성과 넥슨, 아이러니하게도 빠져버린 흐름 속에 반도체가 좋아야 될 판에 밀리는 아주 변칙적인 흐름이 난무하는
이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적으로 우려감을 주었던 일본 금리 인상, 엔케리 청산은 저도 없을 것으로 봤는데 없었고요. 마감이 뭐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할 수 있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이게 공개가 재료 노출일 수도 있겠으나 아직 시연되지 않은 연속된 재료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월요일 날은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 차익 실현을 하는지 정도 시장에서 볼 필요는 있겠죠. 볼 필요는 차익 실현 나와서 이 돈이 반도체로 가는지 어쩐지. 근데 코스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제약바이오와 뭐 일부 로봇과 뭐 종목군들에서 맴도는 흐름이 반복되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라가면 안 될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 과거랑은 분명히 달라져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의 논리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는 흐름이라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매우 막 이렇지도 않고, 아무튼 이런 흐름이다. 이런 흐름이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A 1 더하기는 1이니까 답은 2다라고 말을 못하리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과 닉스의 하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급적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환율 영향을 좀 받았다. MSCI 한국 지수 자체가 계속 밀리는데 국내 지수는 다시 상단으로 올라왔죠. 즉 환율로 인해서 이런 대외적인 차트는 빠져버리고 있어서 그 영향이 국내 대형주에 작용하는데, 마이크론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마이크론의 시총은 440조고 하이닉스의 시총은 390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좁히려고 또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월요일날 당장이라도 뭐 반도체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연말로 갈수록 흔히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수익률 더 끄집어 올리려 특정 종목을 더 치고 올리는 현상인데, 이게 현재 업종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종목들로 나오고 핀셋으로 움직이다 보니 시장이 장이 올라도 내년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시장이다. 내려도 전체 흐름으로 보면 시장에 특별히 나쁠 건 없다. 급하지만 않으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론 신고가 마감에 반도체 이제 월요일날 일단은 강세 전망해 봅니다. 뭐 여러모로 좋은데 빼기는 어려운 구조 정도였는데, 제가 중소형주 쪽을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데도 못 가버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뭐 들어갈 수가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캐펙스 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 가더라도 더 이상 빼지는 않을 게 반도체라는 것은 시장에 좀 주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코스닥 상승에 지금 2차전 쪽은 단기 힘들죠. 남은 건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여기에 뭐 조금 보탠다면 뭐 로봇이나 뭐 의료 AI나 다 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순환만 지속된다. 순환만. 자, 알지노믹스 2연상 간 상태에서 월요일날 상한가가 풀리면서 변동성을 어떻게 주는지 좀 보고 싶고요. 상한가가 풀리겠죠? 그리고 알테 리가캠 나쁠 건 없는데 악재를 먼저 두드러 맞고 떨어졌고, 리가캠은 월드 ADC 리딩 그룹이에요. 리딩 그룹, 리딩 회사인데 이렇게 좀 약세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좀 느릴 뿐이죠. 일동제약 지지난주에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박스권 돌파도 나와줬는데 좀 밀렸습니다. 다시 지지의 영역이라 지지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름 테라피틱스 10만원 라운드 피겨 뚫고 돌파가 나왔고 9만원이라는 이 1450억 투자 한 구간이 있죠. 그 사이에서 반등하는 흐름, 단기 트레이딩 영역 정도다. 왜 거래 대금이 일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뭐 에임드 바이오나 에피솔딩스나 흐름 정도 지켜보는 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은 CS 기대감이 지속되는 거죠. 아무튼 온갖 기대감 난무한 속이라 강한 놈만 트레이딩 해야 된다. 주말에 보니까 유니트리가 중국에 그 왕리홍이라고 그 가수 있는데, 그 가수의 이 백댄서가
유니트리 로봇이 백댄스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가 나오는 부분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가 사람들이 저 주변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주를 지금 그 누가 여기서 더 가네 못 가네 이거를 딱 찍어서 이게 고평가네 저평가네 딱 해서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온 사람이 저는 승자라고 좀 보여주고요. 싸게 사면 몰라요. 비싸게 샀을 때는 다 트레이딩입니다. 기술이고요. 그 관점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 안에서만 노는 거지,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아서 좀 싸게 사서 들고 가면 몰라도, 아니면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뭐 강했던 신고가 치는, 아니면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 놓으십시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스페이스 X IPO 관련 기대감에 더불어서 아이작먼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도 가게 쳤는데, 그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펀드 상하가 가는 부분이 아이작먼의 이 나사 국장 인준 네, 통과가 가장 컸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까지 금요일날 나오면서 강세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날 수도 있지만 내년도 굉장히 큰 테마가 출발했구나. 굉장히 큰 테마가 출발했구나. 이 가운데서 직접적인 지금 현재 재료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벤처구나. 그리고 스페이스 X라든지 뭐 로켓을 많이 발사하면 발사할수록 발사체 안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소재로 2등으로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이 HVM이죠. 그리고 세아베스들도 상한가도 치기도 했기 때문에 엄청 강했던 거죠. 그럼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의한 수혜는 미래에셋 벤처와 아주 IB 두 종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소재로 발사체가 많이 발사되고 할 때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세아베스틀 지수와 HVM 두 종목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노 팀 이런 잡주가 올라가는 거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뭐 특징주 붙여서 갔구나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CES 쪽에서도 의료 AI는 모멘텀 좀 많을 거예요. CES에 나오는 뭐 핵심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피지컬 AI와 의료, 그 다음에 모빌리티,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빌리티는 현재 자율주행은 현대 오토에버 하나만 시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AI 쪽은 당연히 이제 영상 쪽이 이번에는 사실은 메인 카테고리인데, 미국에서 오가노이드 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차트 위치가 오가노이드가 좋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쪽 좀 더 보는 거 어떤가 정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위에 구간에서, 잠깐만요. 위에 구간에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닥 좋은 건 아닌데 기관 쪽에서 계속 사는 거 보면 21선 그 다음에 45일선 지켜가면서 가고 있구나. SK 하이닉스 45일선에서 지지받고 가고 있는데 그냥 박스권이구나.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계속 들어올리는 힘이 있네.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 대금은 실을지 안 실을지 이것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그나마 버티는 건 삼성전기 하나고요. 뭐 지금 기판 쪽이 뭐 좋은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하루 올리고 다 뺐기 때문에 반도체를 뭐 특별하게 뭘 지금 잡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매매를 못할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로봇에서 SPG가 일단은 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재료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면 카페에 글 적어주세요. 재료는 하나도 없죠. 코스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주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 안에 타켓이 된 종목이 SPG였고 대금이 그냥 XPG에 들어왔다. 끝. 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고요. 오름 테라피틱스는 나름의 재료가 있었죠. 9만원에 네, 1450억 지금 투자가 들어온다. 그럼 볼 수 있는 거는 이 근처에서 눌림 뭐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딱 그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딱 그거 하나만 좀 관심 갖고 보면 되겠다. 다른 건 없다. 에이플 바이오 계속 추세 좋은 흐름이라 빠져도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라
그 바이오주에서 에이프릴 정도는 체크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오랜만에 알테오젠이나 지금 장기평선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채널로 그려보면 이런 종목이 엔벨로프 하단에 오는 게 정말 어려운 구간에서 엔벨로프 하단 플러스 볼린저 하단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합니다. 이 볼벤이라는 것은 변동성 좀 줄여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바뀔 때, 여기서 바뀔 때, 꺾이다 바뀔 때 좀 올라오겠죠. 떨어지다가 떨어짐이 평평해지면 네, 반등이니까. 아직은 네, 평평해지는 단계는 아니고 너무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이런 대형주에서는 좀 필요해 보인다 싶고요. 리가캠도 브레이크는 좀 걸어놔서 다시 반등으로 돌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연말에 재료가 있는 것은 사실은 케어젠의 재료가 하나 있긴 해요. 그 미국 FDA에 이제 신청해 놓은 게 12월달 지나서 1월달에 허가 날 게 있고, 항반변성 치료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12월 31일 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은 케어하지 않고 그 이후에 케어제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동제약 노보노디스크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연말에 허가를 대기하고 있죠. 거기서 허가 나오고 일라일도 허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여기서 지지받고 있죠. 뭐 한 예로 현대오토웨이버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비록 뭐 흐름은 다르지만 이 상승의 절반 정도 뺀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강한 반등을 내준 거죠. SPG도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강하게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장세 속에서 모멘텀이 있고 하는 종목을 올려칠 수 있는 종목이 그닥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 종목을 픽해 놓고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볼지 정도만 생각하고 고민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해서 이제 SPG가 신고가 마감한 가운데 시총이 좀 작은 게 그 링크 솔루션인데, 혹여나 후발로 이런 종목을 땡기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연이틀 폭등하면서 이날도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이날 프리장에서 그러니까 18일날 상가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올랐죠. 왜냐면 이때 이제 19% 그 다음날 14%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막힌 거고, 정규장으로 보면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되죠. 그래서 뭐 갭을 16%가 떴기 때문에 아마 밀리면서 이 2개월 축소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프리장이 좀 올라간다면 HVM 정도가 일시적으로 한번 튀는 흐름, 혹은 며칠 동안 좀 빠졌던 시아베 스틸 지주 같은 애를 뭐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려주는 흐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사실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윗구간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붙여놓고 눌렸다가 다시 강한 하락을 돌려놓는 흐름인데, 사실상 보면 이런 앞 고점을 돌파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종목군들이 뭐 나쁘지도 않고 엄청나게 좋지도 않지만 막 올라가는 종목도 많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에 어떠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고 종목군들 계속 선별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